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왜 나옵니까, 김경 아나운서? 네, 인도네시아 뉴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심을 두면서 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뒷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맞은편에 바로 이 사람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김정은과 배우 현빈의 사진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여기다 현빈 사진을 붙여놨냐 이런 어떤 그런 좀 논란이 됐죠. 진짜 이거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왜 저의 현빈 씨가 등장한 거예요? 오늘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현빈 씨가 북한군 장교 역할을 맡았고 지금 저 사진은 거기서 분장을 한 사진입니다. 근데 저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이 됐거든요. 아마 지금 검색을 했을 때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그런 북한군 인민군의 복장 모습이었기 때문에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현빈 씨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어허. 지난 2011년에 인도네시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재밌는 건 당시는 배우 신분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그 직후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초대를 하면서 갔던 거였죠. 이 드라마의 유행어를 빌리자면요. 현빈 씨가 이 장면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최선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실수에 CNN 인도네시아 측은 뭐라고 밝혔을까요? 치명적인 실수였다. 해당 뉴스는 한국 드라마 캐릭터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실수에 사과드린다라고 솔직하게 사과를 했고요. 네. 아마 이거를 아마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인지를 모르고 송출한 것 같습니다. 하하, 어떤 정말 황당 시츄에이션이 발생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신변 이상설 이후에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김여정 부부자, 여동생이죠. 후계자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태구민 당선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밑에 있는 그러한 최측근 보좌 그 엘리트층이 어느 정도 올해 김여정과 함께 김여정을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가겠느냐. 네. 이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과도기가 김정은처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들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지금 60대, 70대, 지금 네. 80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거의 30년, 그들의 눈에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김평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김여정 부부장한테는 애송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김평일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평일이 누굽니까? 네, 김평일.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삼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정일 선대 국방위원장의 이복 남동생이었고요. 김일성 주석의 직계,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사실상 백두혈통인 거죠. 그런데 이 후계자 권력 싸움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밀리면서 1979년부터 계속 북한으로 못 들어오고 해외를 떠돕니다. 헝가리 갔다가 또 동유럽 다른 나라 갔다가 최근까지는 체코에 있었는데 지난해 40년 만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하. 그게 어떤 의미였느냐?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북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복 삼촌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서열이 정리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네. 지금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김여정 부부장은 너무 어리잖아요. 아하. 그 여자이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유교 사상이 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김일성의 직계 아들인 김평일이 다시금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김평일에 주목하는 그 근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구민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김여정 부부장이 여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여성이 대통령까지 했었으니까 네.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지만 우리는 양성평등이 많이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봉건주의 사상이 남아있다고 아하. 보면
나이 많은 7, 80대의 지금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네. 김여정을 지도자로 지지할 거냐. 그러나 초창기에는 김여정을 일단 옹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렇죠.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밑에서 도와주는 척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해서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들이 실질적인 통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차기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백투열통 중에 하나인 김평일이라는 사람이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태교민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그건 아닐 거라고 아하.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평일의 후계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잇따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일에 대한 평가가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 시대 때 들어와서 굉장히 박해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멸시를 받았고 김평일이 권력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평일에게 권력을 쪼개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다만 후견 세력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런 분석을 내놓는 근거는 안진영 기자님 무엇보다 40년 동안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반 세력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가장 큰데요. 핀란드와 폴란드, 체코 등 북한 대사직을 주로 수행하면서 북한 내에서 입지를 다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 들어왔을 때 본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일 거고요. 사실 지금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일부 전문가들 의견대로 김여정 부부장의 후계자 가능성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유고시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의 200%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면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 퍼져 있는 인식이 또 북한 당국이 퍼뜨리는 그런 선전이 백두혈통은 유일하게 김정은과 김여정뿐이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배경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예전에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정일이 생전에 김여정을 두고 코털이 있었다면 이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털이라는 것은 남자였다면 권력을 물려줄 정도로 굉장히 정치력과 지도력이 있다라고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는 북한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여 김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김여정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그러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어떤 이미지로 비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잘할 때부터 김정은보다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김정은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평가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추진력은 김정은이 훨씬 더 강한데 스마트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보다 낫다는 평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핵심 부서, 권력 핵심으로 이동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2년 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북미 정상회담. 그럴 때도 상당히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아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사실 미국의 합참 차장 같은 경우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국방력 그대로 다 통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들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닙니다. 북한 매체들 같은 경우도 평소와 다른 보도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의 정황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당장 북한의 지도부 변화와 같은 급격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섣부르다. 네. 이런 관측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김정은은 약간의 그 심혈관 수술은 했지만 걷거나 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리더십이 지금 크게 훼손되거나 공백이 생긴 건 아닙니다. 아마 곧 김정은이 등장해서 그런 모든 그 소문들, 루머들을 아마 잠재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진짜 지금 이 말처럼 내일 모레 갑자기 나와버리면 지금 이런 추정이 다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관련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워낙 폐쇄된 사회고 특히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거고 이 추측이 나오는 것도 4월 15일 날 김일성 그 생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금수단 그 태양궁장 가서 참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잘 이제 공식 상상이 안 나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의 미국 당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건강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 지도부 공백 상태가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른 판단이나 섣부른 예측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문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내일 모레 또 나와서 본인의 건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떤 것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차분하게 접근한 게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